안녕하세요.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전업 경매 투자자 양제이션입니다. 경매 입찰을 많이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? 복잡한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경매 물건 검색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. 매일 5분이라도 핸드폰이라도 물건 검색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따라 어떤 조건의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건 검색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. 물건 검색을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안 합니다. 물건을 검색하잖아요. 매일에 5분씩이라도 핸드폰으로. 그러면 여러분 눈에 탁 걸려요. 매력적인 친구인데 손품 한번 해볼까? 여러분 그래서 한 단계마다 매뉴얼화해서 제가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. 제가 이 정도 투자금인데 어떤 물건을 해야 되나요? 이 구간이 가장 많아요. 이때까지 제가 몇백 평의 사람을 만나보면 이 시드가 가장 많아요, 사람들 중에. 예, 그래서 감정가 3억 이하를 제가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냥 이것만 딱 따라서 하세요. 매뉴얼대로만. 내가 이 정도 시드다? 그러면요. 우리가 이제 물건 검색을 할 때 그 경매 정보지에서 감정가 3억 이하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거기 플러스에서 조건을 하나 더 넣으세요. 전용 면적, 즉 경매에서는 건물 면적입니다.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. 경매에서 건물 면적이라고 하는 게요. 분양 면적도 아니고 공급 면적도 아니고 전용 면적. 안 헷갈릴 것 같죠, 여러분? 헷갈립니다.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다. 자, 제가 왜 11평부터 검색을 하라고 할까요? 그 밑에는 왜 안 하라고 할까요? 11평, 즉 12평부터 여러분 투룸이 시작됩니다. 투룸부터 나와야 이거를 2인 가구 이상의 수요들이 들어옵니다. 신혼부부부터 시작합니다. 중장년층 2인 가구 이상. 이 2인 가구 이상이 돼야 이게 이 매매 수요가 많아요. 근데 11평 이하로는 1.5룸 이하입니다. 여러분 1인 가구가 이 집을 매매하는 수요는 많이 없습니다. 우리 원룸 오피스텔 잘 팔리나요? 그렇죠. 근데 여러분 경매 물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 많기 때문에 그게 쫙 나와버려요. 그러면 우리 시간 낭비예요. 그래서 11평부터 26평까지입니다. 전용 면적 기준으로요. 85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잖아요. 그러면요. 나중에 내가 이걸 팔 때 사업자로 팔 때는요.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. 건물분의 10%의 부가세.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팔았어요. 그러면 건물분이 구축 아파트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. 그럼 거기에 10%인 2천만 원을 나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사업자면 우리가 이걸 상품으로 파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 이 아파트가 토지 재산이 있고 건물 재산이 있는데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이 건물은 우리가 상품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? 물건을. 물건을 팔면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건물분의 10%를 내야 됩니다.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인 명의로 2년 뒤에 팔 때는 부가세를 안 내요. 2년 안에 팔아도 개인 명의로는 안 내요. 근데 우리는 사실 법인 사업자나 매매 사업자로 단타할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평까지로 끊는 겁니다. 예. 알겠죠?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딱 할 수 있는 흰 쌀밥만 나오겠죠? 물건이. 그래서 여러분 투자금에 맞게 요 필터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떻게 하는지? 자, 옥션 1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 검색하는 게 지지 옥션이든 옥션원이든 비슷합니다. 자, 여기서 물건을 여러분 초보자라면 아파트나 빌라를 하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아파트를 예시로 많이 합니다. 아파트. 그 다음에 여러분 건물 면적의 미터 제곱과 평이 있는데요. 요게 110평이면 안 되죠. 예, 11평에서 26평 이렇게 했습니다. 아파트 11호에서 26평. 그 다음에 감정가를 우리가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이야. 감정가 3억이야. 아파트가 맞죠? 인천은 많을 것 같아요. 인천. 야, 212건. 여러분 요 212건 여러분이 다 돈 벌어 가세요. 제 경험상 200건 중에 실제 인수하는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? 뭐 정확하게 저도 뭐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 얘기해 볼게요. 진짜 여러분 200건 중에 진짜 인수하는 거 한 10%? 5% 정도는 이제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, 그다음 나머지 5%는 실제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. 그 정도밖에 없어요. 200건 중에요. 솔직히 170건은요.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 200건 중에 10% 그거 걸릴까 봐 권리 분석을 박사 수준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. 그건 나중에 우리가 레벨을 올랐을 때 어려운 거 하고 우선 우리 초보 단계에서는 일반 물건부터 하자는 거죠.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. 안 어렵죠? 예, 오늘 200개 인천 우리 하나씩 낙찰받기. 자, 아파트입니다. 처음에 볼 때 저는 이것만 봅니다. 먼저 건물 면적 진짜 부가세 안 내는 면적 맞는지 체크.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합니다. 토지랑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는지 체크. 여러분 건물만 나올 때가 있고요. 토지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. 아파트는요.
그렇기 때문에 일괄 매각인지 그 다음에 부가세를 안 내는 평형인지 체크. 그 다음에 저는 뭘 본다? 몇 층인지 체크. 그 다음에 입찰 언제인지 체크. 요 정도만 체크합니다.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.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? 좀 이따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대로 할 거고요.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 통으로 나왔는지, 면적 괜찮은지, 몇 층인지, 언제 입찰인지, 금액 얼마인지 끝.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바로 물건 분석,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You can do it. Nice.